제목이요. 전자기록 기술정보관리 체계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기술정보 관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기록물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자기록물은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가? 이 질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생산한 전자 파일, 뭐가 됐든지 간에 이것을 딱 저장을 하면 저장 장치, 매체에 이제 수록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매체를 굉장히 적절하게 아주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한 뭐 지금이 18년이니까 한 98년, 99년 한 20년 전에 생산됐던 내가 만들었던 전자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수록하고 있는 매체가 있어요. 근데 이 매체를 제가 잘 관리를 했어요. 혹시 매체가 뭐 구형화 되면 이걸 다른 매체로 또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파일만큼은 얘는 잘 가지고 있어야죠. 잘 관리를 했어요. 이제 2018 시점에 와가지고 얘를 이제 열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근데 현재 컴퓨터 환경에서 얘를 딱 열어보려고 이렇게 클릭을 딱 했더니 응용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뭘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하려고 수소문 했더니 이 98년, 99년 이때 20년 전에 이거를 만들었던 응용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 했던 기업은 이미 사라지고 그거에 대한 기술 종료가 됐고 시장에서는 퇴출된 거예요. 이게 열 수가 없는 거네. 그래? 나는 분명히 전자매체에 넣어가지고 잘 보존하고 이 전자매체가 혹시 레거시가 되면 또 새로운 매체에다 옮겨가지고 이걸 갖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구나. 충분하지가 않구나. 이런 이제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충분하지가 않다. 자, 문제는 전자 파일 자체가 어딘가에 들어있고 이거 자체를 아주 잘 관리하고 보존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열어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용을 볼 수 있게끔 완전하게 보존을 하려면 20년 후에 지난 지금 98년, 99년 됐던 20년 후에 지금 시점의 기술들과 얘가 호환할 수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과 호환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내용을 볼 수가 있겠구나. 자, 사실은 우리가 전자기록물을 이렇게 보존하건 장기적으로 보존하건 어쨌든 보존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기록물 관리 기관이고 국가기관 특히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활용이죠. 당연히 활용이고 그리고 활용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내용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용을 볼 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만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전자기록물이 사용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No. No 하면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Yes. 위험한 상태에 있어. 그래? 그럼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이 상황을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죠, 사실은. 전자기록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뭘까, 그러면? 이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포맷은 그냥 영어로 이제 포맷인데 포맷은 그냥 형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포맷은 기록관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뭔가를 기록하는 방식, 쓰는 방식인 거예요. 자, 종이 기록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종이가 있고 거기에 내가 펜을 가지고 이제 뭔가 문서를 만들겠죠. 자, 글을 쓰고 쫙 썼는데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아는 언어로 써요. 한글. 그리고 한글로다가 그림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문법에 맞춰서 쓰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많이 익숙해진 거죠, 저는. 그냥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읽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글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수 없는 글들도 있어요. 뭐냐면 암호문 이런 게 있어요. 쭉 글을 썼어요. 근데 세 개의 단어마다 세 개의 단어 다음에 네 번째 단어만 읽어야 되는 암호문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단어만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즉 얘는 해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 이 암호문은 이런 방식으로 수록이 돼 있어. 이걸 알아야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종이 기록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문법 형태를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이 기록문의 포맷이에요. 여기에 텍스트로 쓸 수도 있고 이미지로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설계도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포맷이에요. 종이 기록에서는. 전자에서는 어떻게 되냐? 전자에서는 우리가 맨날 출근하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켜요.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 아래 한 거를 다 올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문서를 만들어요. 그죠? 문서를 만들고 얘를 저장해요.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저장이 되죠. 매체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때에 아래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써요. 그리고 아래 한글을 통해서 저장을 한 순간에 아래 한글만의 방식, 쓰는 방식, 포맷으로다가 얘가 저장을 해, 매체에다가. 나중에 읽을 때는 거꾸로 이 매체로부터 아래 한글 방식의 포맷, 형식 그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갖고 얘를 읽어와요. 그러고 나서 아래 한글 소프트웨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자, 포맷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전자에서는 포맷이 매체 속에 들어있는 데이터와 우리가 화면에서 보게끔 해주는 그 중간재 역할을 해요. 해석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런 거예요. 이제 그림을 하나 보겠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전자기록물 저장하게 되면 뭘로 저장돼요? 사실은 우리가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되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0하고 1로 이런 형태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 0하고 1로 저장되는 이것들이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가? 표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저장될 거예요. 사실은 매체에는요, 어떤 흔적이 들어가요. 그리고 얘가 기계적으로 읽을 때, 아, 얘는 1이구나, 얘는 0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읽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0101의 비트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런 비트들이 해석이라, 아까도 말한 포맷이잖아요. 쓰는 방식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은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너싱이에요, 너싱. 파일이 존재해? 근데 읽을 수가 없어. 그럼 너싱이에요. 아무것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얘를 읽어주게 하는 중간에 있는 것들이 뭐냐? 여기 중간에 포맷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맷을 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everything,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좀 더 프로세스적으로 보게 되면 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에 뿌려져요. 사람은 우리가 보면 되는 거죠. 아주 쉬운 프로세스예요. 실제로 보면은 0과 0, 011이라는 비트들이 쭉 나타나요. 비트 스트림이. 이거를 포맷이 이제 거꾸로 읽어오니까 포맷이 읽어요. 바이트로. 의미 있는 단어로 읽고 얘를 언어하고 매칭을 해. 그러고 나서 문장으로 만들어줘.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포맷이고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자, 전자기록은 있잖아요. 매체에 있는 것을 읽어드릴 때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쓰는 방식과 관련된 것과 그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 파일이 있고요. 그 데이터 포맷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 포맷이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O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PC가 있는 거죠. 하드웨어가. 그래서 우리가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만 딱 생각해 보시면 뭐를 제가 얘기할지 잘 아시죠? 포맷의 역할이라는 게 뭐냐? 포맷. 우리가 맨날 포맷 표현하면 별거 아니다. 쓰는 방식인데 이 포맷의 역할은 아까 바이너리로 되어 있는 비트와 테크놀로지, 기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이런 것들 사이에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즉 브릿지 역할을 하는 놈이에요.
자, 비트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들을 얘는 알고 있어. 지가 쓰는 방식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자기록물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화면에 뿌려주는 근데 핵심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비트가 있고 포맷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포맷에 관련된 정보와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만 알고 있으면 레거시 파일이 된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 파일에 대해서 내용 보기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이제 기술정보관리 체계인데 얘가 사실은 DFR,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를 좀 더 확대한 거예요. 디지털 포맷 레지스트리 하면 사실은 기술 정보를 갖고 있는 저장소예요. 기술 정보를 하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포맷에 관련된 정보, 소프트웨어 관련된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 기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파일을 식별도 하고 분석도 하는 거예요. 또 이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이 파일이 문제가 있네? 레거시 파일이 되었네? 이거 다른 바꿔야지 않아요? 위험 평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험 평가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보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기술정보 관리 체계인데 사실 이 기술정보 관리 체계는 기술정보와 이 파일 식별이나 특성 분석과 위험 평가와 보존 조치를 다 포함하는 하나의 관리 체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개요입니다. 이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전자기록 기술 정보 이게 영국의 국가기록원의 TNA에서 갖고 있는 프로넘이라고 하는 기술 정보 여기도 이제 체계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전자기록의 접근과 장기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 파일 포맷, 구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전자기록 기술정보관리 체계라 하면 기술정보를 수집해서 저장,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에 대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전자 파일 유형들이 있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 이게 넘어갔네요. 네. 문서 유형에 뭐 이 정도 있고, 소리 유형, 영상 유형, 이미지 유형, 지도 유형 다 합해서 한 5천여 정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5천여 정도 됩니다. 이거 이외에 이제 또 여러 유형별로 또 따로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포맷 유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관들에서 어떤 포맷을 갖고 있는지 좀 16년 조사를 했는데, 유형별로 보게 되면 문서의 유형에서는 대개가 모든 기관이 PDF, 아래한 걸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갖고 있고, 소리, 이미지, 그래서 기타 유형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도 레거시 파일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와서 보면은 예를 들어 2000년 초반에 제가 입사를 했을 때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때의 구전자 문서 시스템에 있던 파일들이 이제 레거시 파일이 된 거죠. 사실은 R이랑 훈민정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전자 문서 시스템이 이제 기관별로 폐기될 수도 있고 데이터 반지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굉장히 어렵죠. 응용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이고 그거 구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 하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레거시 포맷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나오고 있다. 이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20년밖에 안 됐는데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프레시나 리얼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미 레거시 포맷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많은 양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관별로는. 외국 사례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사실은 이 DFR과 관련된 부분을 영국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 정보 양이 보면은 파일 포맷과 관련해서 한 1600개 정도, 구동 소프트웨어 한 300개 정도 해서 한 2000여 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U 유럽 연합들은 사실은 이런 그 영국 TNA가 구축했던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연계해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친구들은 여기에 추가하는 게 뭐냐면 위험 평가에 대한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호주의 경우에는 아카이브가 한다기보다는 도서관, 라이브러리 쪽이 훨씬 더 강해요. 라이브러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자체적으로 자기 고유 방식대로 이런 기술 정보들을 수집, 축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험 평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위험 평가하는 방식이 정량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성적인 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계되는 데이터들도 이제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TNA에서 만든 기술 정보,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GDFR이라고 하는 기술 정보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무슨 노력을 했냐 보시게 되면 2008년에서 2010년까지 R&D를 했어요. 연구 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게 DFR이라는 게 뭐고 거기 기술 정보라는 게 뭐고 이런 걸 통해서 뭐를 한다 하는 차원의 파일럿까지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하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실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바로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일단은 굉장히 빨리 또 사람들한테 확신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차원에서 도구를 만들었어요. 어떤 도구를 만들냐면 일단 식별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이 파일이 아래 한글이 맞아? 하는 식별할 수 있는 도구. 플러스 이관을 받았어요. 이제 그 전자 파일을 이관을 받게 되는데, 이관을 받았을 때의 오류. 이게 무슨 오류가 있어? 얘는 뭐 손상됐네? 얘는 뭐 암호화 걸렸네? 얘는 뭐 이런 오류에 대한 6가지 정도의 오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능하면 빨리 어떻게든지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작년에 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식별 정보,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위험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기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시스템인데요. 이게 전체 시스템 구성도예요. 보시게 되면 생산환경, 여기 생산환경 기관의 각종 시스템이에요. 업무 시스템, 기록관리 시스템 뭐 등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정보라는 게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가 갖고 있어요. 그 사이트, 국제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에 있는 기술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죠. 업체들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관에서 갖고 있는 보유 포맷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해외 사이트에 있는 기술 정보와 업체에서 갖고 있는 기술 정보들을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기술 정보를 축적하게 됩니다. 수집을 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우리만의 방식에 맞는 저장소에 이제 저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 정보를 이용해서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이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현행화를 하고 위험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 통해서 이제 외부에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위험 평가 관련해서 위험을 고지하고 이러이러한 포맷은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것까지, 여기 지금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험 분석까지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 거야? 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처리할 수 있는 도구까지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것까지 이제 올해 내년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확충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기관에서는 이걸 활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기타 공공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는데 아카이브 거의 그죠? 아카이브 단계니까 자체에서 보존을 하게 될 텐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하게 되면은 기술 정보를 갖다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해외 사이트에 이미 축적되는 기술 정보를 사실은 기계적으로 수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제를 통해서 이제 저희 데이터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구축한 기술 정보인데 폼에서의 경우에는 31개 항목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16개 항목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19개 항목에 대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워낙 전자 파일들의 굉장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 포인트를 줄이는 차원에서 특히 유형화함으로 해서 비슷한 유형들끼리 이제 묶어놓으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서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개발 소스까지 21개 유형으로 유형화를 했고요. 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22 기타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저희 시스템입니다.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전자 파일을 식별할 수 있는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제가 말씀드린 기술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걸 통해서 위험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통계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술 정보라는 게 한번 나오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고 버전도 바뀌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변화 감지를 해서 그런 것들의 변경된 항목들을 현행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고지를 하고 그런데 이런 변화된 결과를 이용해서 또 이제 평가에 대한 부분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기준들을 갖다가 정의를 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 몇 가지를 보면 이제 각 나라별 특성이 다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19개,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19개, 그다음에 그 오스트리아에 공대가 있는데 21개 등등 해서 자기 나라 또는 뭐 실정에 맞게끔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위험 요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3개 영역, 공개성, 대중성, 안정성 3개 영역에 15개 위험 요소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위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험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가가 되면 5단계로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은 부분이 보존 우수 A 등급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봤는데요. PDF-A 지금 우리가 보존 포맷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PPT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런 것들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한 것과 똑같이 맞게 나왔습니다. PDF-A 보존 A 8.72로 이제 점수가 나왔고요. PPT 경우에는 7.4 정도 나왔어요. 이거는 양호. 보존 포맷은 아니지, 보존이 굉장히 우수한 정도는 아니지만 양호하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진짜 얘는 레거시 파일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퇴출된 TSH 오디오 파일을 하나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점수가 1점이에요. 얘는 위험한 거예요. 보존 위험. 얘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들이 만든 평가 기준에 따라서 해본 결과 상당히 저희들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면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뭘까? 일단 보존이 우수한 포맷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나름대로 쓰는데 사용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존이 우수한 권고 포맷에 대한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존 우수한 영역이 나오게 되면 그걸 일단 권고 포맷 안으로 만들고 그거를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권고 포맷으로다가 게시하는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일단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올해 이제 고도화에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안정화 단계 플러스 내부 이제 오픈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좀 정리가 되면 이제 외부 오픈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혹시 이제 저희들 협조 사항인데요. 기관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기관에서 어떤 전자 파일을 보유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협조 사항으로 기관에서 갖고 있는 전자 파일에 대한 등록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장기 보존과 관련된 DFR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마 설문조사하거나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